자, 시작할게. 자, 바이블 다들 처음 봤군요. 좋아. 바이블 다들 처음이죠? 나가기 전에 우리 점이나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앞에 목차 좀 잠깐 펴볼까? 자, 우리 앞에 목차를 펴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 앞에 목차 컨텐츠 펴보면 제일 처음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열의 극한. 수열을 우리 배웠어. 수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때 수열을 배웠고, 극한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는 바로 전에 수에서 배웠었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보니까 미분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미분법이라는 단어 써. 그 밑에 보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상수함수의 미분, 이런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우리 그 옆에도 또 보니까 접세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접세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 극소, 함수의 극대 극소, 그 다음에 고함수의 활용. 근데 우리 이런 단어들이 사실 익숙해. 우리 수에서 나왔던 단어들이야. 그치? 사실 생각해보면 수에서는 제일 쉬운 함수, 바로 다음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x제곱 미분해주면 2x제곱 오는 학생들이 없잖아, 그치? 근데 함수는 다음 함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상수함수 이런 것들이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분법으로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미적분은 기본적인 미분 적분의 개념은 동일한 게 맞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같이, 그치? 네, 우리 생각해보면 중3 때 2차 방식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차 방식 또 나단 말이야. 좀 더 어렵게 말이야. 그래서 미적분은 그런 개념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분 적분 개념은 동일하고 새로운 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겨봐. 적분도 봐봐. 적분은 뭐 부정적분, 정적분, 동적분은 똑같이 나오잖아. 목차 아주 똑같네요. 자, 13페이지 수렴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자, 어렵지 않아? 자, 우리 수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야. 그리고 수열이라는 단어 수업 때 잠깐 생각해 봤었죠. 우리 목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n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n분의 1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 얘는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한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갈까라는 문제가 있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분의 1 우리가 수두 때 배웠던 것은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거는 함수고 이것은 수열이 됐을 뿐이야. 자, 말해보자. 번호 이거 얼마였지? 얘도 뭘까? 그치? 그래서 함수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좀 약간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 제곱분의 2x 제곱 더하기 1이 있어. 이거 얼마야? 최고점 비교준 문제잖아. 이걸 만약에 n으로 바꾸게 된다면 n으로 바꾸면 n제곱분의 2n제곱 더하기 1이 될 텐데 이거 어디로 갈까? 걔도 이겠지, 그치? 즉 최고차항 개수가 도는 거 그런 것도 동일한 개념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수열을 또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수열만의 고유 특징이 있지. 함수에 넣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함수에서는 짝수번째, 홀수번째라는 단어가 없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x제곱 같은 거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의 0.1제곱? 그게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의 2분의 1제곱은 그 값이 허수가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n을 바꾸게 된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번갈아가며 바뀌어진 그런 수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열만의 특징이 있다는 소리가 돼. 기본적인 개념은 함수의 극한과 똑같고. 그죠? 자, 넘겨서 우리가 14페이지 이그젠플 2번을 잠깐 보러 갈게. 자, 지금부터 잘 봐라. 수열 뒤에 보이지? 2번. 자, 이게 바로 수열에서만 나오는 그런 극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x제곱 같은 거 배웠었잖아.
자, 우리의 목표는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n제곱 이것의 극한을 구하려고 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럼 말해보자. 이거 뭘로 갈까? 자, 이거 잘 봐봐. 옆에 그림이 있는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찍고 다음에 2 대입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제곱 즉 2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1 제곱 즉 4분의 1 됐을 테니까 여기다 찍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찍게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그 값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걸리는 거 맞아. 근데 그 진동폭이 어때? 점점점 줄어들지. 그치? 자, 이거 어디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니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각해본다면 생각해봐. 밑에는 n이 무한대로 갔으면 그 값 엄청 크잖아. 근데 위에는 어때? 1과 마이너스 사이 그냥 왔다 갔다 걸릴 뿐이지, 그치? 지금 무한대분의 1꼴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우리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뜻이 아니까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추측한다는 뜻이지. 괜찮지? 수열 이거 그림 잘 기억하세요. 이거 간다. 자, 그럼 발산에서 볼까? 자, 발산. 자, 우리 발산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값은 다 발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수렴값이 아니면 다 발산이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수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첫 번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값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값들은 어디로 갈까? 이거 어떤 특정 값을 겁니까? 아니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한도 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단어를 쓴다. 괜찮지?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n이라는 단어가 있어. 2-n 변화에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1, 2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돼서 쭉쭉쭉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디로 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 알 수 있지. 우리 이럴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단어를 써. 함수에서는 발산 종류가 두 가지였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그치? 근데 수열은 발산 종류가 한 종류가 더 있다는 소리야. 넘겨봐. 넘겨서 우리는 이런 수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우리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말을 했지? 이런 수열이 있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함수에서 없어요. 그렇죠? 수열에서만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봐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뭐지? 대봐봐. 이거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뭐요? 이거 수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값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 다시 듣자. 알았지? 야,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짝수 번째로 끝나면 마이너스 1이고 홀수 번째로 끝나면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저쪽 무한대쯤에서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이거 1이라고 말하고 1인지 마이너스인지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도 발산이 되는 거야. 수렴이 아니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뿐만 아니라 수렴값을 말할 수 없으면 그게 무조건 발산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 또한 발산이다. 괜찮지?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에 n-1 제곱 보면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저쪽 무한대쯤에 뭐가 될까? 플러스 무한대가 대답하지만 플러스 무한대 안 될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발산이다. 괜찮지? 그런데 자, 그림을 한번 보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그래프가 되지. 마이너스의 n제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진동폭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야. 진동 또한 발산의 일종이다. 진동 어떤 값이 되냐면 그 값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데 수렴하지 않는 거, 그치? 그런 것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밑줄 긋는데 밑에 색칠한 부분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n이 수렴하지도 않고 밑줄 수렴하지도 않고 지금 발산일 때야.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이거 진동 아니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진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렴하잖아, 그렇지? 진동 기본적으로 발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발산이 될 때만 진동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 진동이다.
괜찮죠? 이건 진동이 아니에요. 수렴이니까. 자, 그래서 밑에 수렴의 발사 보고 넘어갑시다. 자, 수렴의 발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사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사하거나, 진동이 되거나. 그렇지? 진동은 함수에서 없는 수열만의 고유한 발산 개념이 되죠. 자, 옆에 개념 꼭꼭 보고 넘어갑시다. 자, 좀더 돌아가면서 하자. 자, 번호.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렇지. 그러면 발산을 단어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렇지? 발산이야. 기본적으로 발산이다. 자, 세빈이. 수렴이야 발산이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값은 얼마지? 잘 알고 있네요. 자, 이번에 소윤이.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맞추면 가져줘. 이거 수렴이면 얼마지? 얼마냐고요? 수렴값이 0이지 0이지. 그래서 보면은 5분의 1의 제곱은 사실 써보면 5분의 1, 그 다음에 25분의 1, 그 다음에 125분의 1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 그 다음에 625분의 1이야. 일단 지금 이거 퍼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니? 그래서 이 수렴값은 0이다. 괜찮죠? 자, 이번 번호. 이건 뭘까?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발산. 써볼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4 대입하면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거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지. 비록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진동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의 그램은 아까 설명했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진동폭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맞아?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다. 0을 틀어간다는 소리야. 이거 진동이라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었지, 그치? 이거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야. 진동이라 대답하는 순간 그것은 발산이 되는 거예요. 자, 세빈이 읽어. 정확한 명칭은 진동이 되겠지. 그리고 진동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산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진동 아니에요. 소윤이랑 차이지. 자, 소윤이 6번의 답은? 아니야, 소윤이가 할 수 있지. 수련? 수렴? 뭘로? 사람 문제. 자, 밑에 한없이 커지지. 근데 위에는 1하고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무한대분의 1꼴 또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꼴이 되는 거지. 그래도 둘 다 0이에요. 이해갔죠? 이해가? 자, 그 다음 짝색 계산인데 지루하다 지루해 쭉 넘겨. 우리 함수의 극한하고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 그냥 문제 몇 개만 보면 딱 알아. 자, 21페이지 봐봐. 그러면서 하자. 번호. 자, 이그래플 5n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2분의 실현제부터의 사연의 극한값을 구해주시오. 문제야. 얼마? 22페이지. 선생님 설명 안 해. 설명 필요 없어서 그래. 문제 보면 봐봐. 얼마야? 5분의 7. 최고차항이 존재한다. 그렇지? 최고차항 계속 얘기해줬는데. 이번 세빈이 한 차례네? 이거 얼마? 밑에 차보다 더 크군요. 위에보다. 여기 그렇지? 우리 당연히 x 제곱 플러스 4분의 x 더하기 0으로 간다는 사실 알잖아. 그렇지? 여기다. 자, 그럼 그 옆에. 자, 이번에는 소윤이 얼마지? 3가? 무한대지, 그치? 위에 차가 훨씬 크니까. 따라서 수열도 최고차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그쵸?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함수의 수열하고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 극한 보면은 함수의 극한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0으로 갔을 때, 그치? 사실 극한 0으로 갔을 때가 하이라이트 아니야, 그치? 0으로 갔을 때 0대 0꼴 쓰고 로피다 쓰고 뭐 별일을 다 했잖아, 그치? 하지만 수열을 0으로 갔을 때가 없어. 기본적으로 저 m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려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고차항 비교준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계산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무한대로 갔을 때 또 어떤 유형이 나왔었냐면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개념이 나왔었죠. 그거는 말해봐. 뭐 할까? 세 글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뭐 할 거야? 예? 에이 설마. 에이 우리가 유리야 그치? 이거 유리해준 문제야. 유리해주고 최우청 비교준 문제가 되겠지 그치? 이겼어? 한번 해줘 유리야? 유리화를 해보니까 그 밑에 결국 요거의 극한값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유리화를 위아래다가 부호 반대되는 거 곱했어. 그래서 결론은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고 여기 밑에는 이것의 부호 반대되는 것을 써줬지 그치? 근데 n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온 거 보니까 얘가 나와. 자 이거 3n급 n급이 좋지. 이것은 유사값을 가질 것이다. n 더하기 n분의 3n 이런 값이 되겠지. 답이 2분의 3이 된다는 것도 함수의 컨트롤에서 배웠다. 괜찮죠? 그러니까 선생님 계시는데 그거 이 정도만 나오면 근데 나중에 또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겠다. 넘겨봐. 자 넘겨서 26페이지 배분 좀 해볼래?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 나중에 진입 판정할 때 잘 나오는 개념이야. 자, 이거만 보면은 일단 설명도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밑줄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하나 이게 무슨 말인고 이렇게 봤더니 A는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래서 그 값을 하나씩 써봤단 말이야. 1 대입했으면 1이 나오고 2 대입했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 대입했으면 3분의 1이 나오고 4 대입했으면 4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런 거 괜찮지? 자 말해보자. 건우 리미트 A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니? 영어 가고 있죠? 그쵸? 자 영어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 수열이 0으로 가는데 그 부분 수열도 같이 수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볼게. 우리 A2n에 대해서 생각해볼게. 이거는 짝수 수열이야, 그치? A2, A4, A6 짝수 번째가 모여있는 수열이니까 짝수 수열을 잘 보면 요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짝수 수열 물어보면 얘가 이쪽 방향 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자, 말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2n은 어디로 가? 짝수 번째 어디로 가고 있니 지금?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2n-에 대해서 볼게. 일단 A2n-는 기본적으로 홀수 번째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얘들아 짝수 번째, 홀수 번째항 자체가 수열에서만 있는 개념이야. 함수에서는 그런 거 없지 그치? 홀수 번째항 뭐 해볼게. 첫 번째항 이거야. 두 번째항, 세 번째항 이거고 다섯 번째항 이거야.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중앙색 점들도 결국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 말은 어떤 전체 수열이 0으로 가면 그것의 부분 수열, 즉 짝수번째나 홀수번째랑 싹 다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괜찮죠? 어떤 수열이 0으로 가면 그것의 부분 수열들은 다 0으로 간다. 야, 부분 수열 중에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 a 3n 더하기 1이야. 이게 뭐야? 3의 배수이면서 1을 더해준 거.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오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올 텐데 이것 또한 결국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괜찮죠? 자, 명심하고 그 밑에 파란색 밑줄 파란색에서 여기 1번은 좀 이따 빼줄게.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2번이 무슨 수열이야? 어떤 수열 하나가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면 짝수번장이나 홀수번장 싹 다 알파로 수렴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해했지?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 1번. 선생님, 근데 1번은 뭐죠? 저 문장을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저기 알파점을 수렴한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 a는 저쪽 무한대쯤에 싹 다 알파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파 혹은 알파에 정말 가까운 수들만 남아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한 번째 더 가더라도 그 숫자는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알겠어? 저점 무한대쯤에서 저 a는 다 알파 값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 정도 더 가더라도 그것은 알파 값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떨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는 어떨까? 이것도 알파가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는 어떨까? 이것도 알파가 될 거야. 그렇지? 저쪽 무한대쯤에서는 항상 다 알파 값을 갖게 될 거니까. 이해갔죠? 자, 됐죠? 자, 넘겨서 설명이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나 이제 1번. 그냥 우리 수열 파트를 나오거든? 수열의 극한인데 사실 수열이 좀 더 강력해, 극한보다. 극한이 그냥 무한대로 보내서 초점 비교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수열이 문제가 되거든? 자, 우리 수열 파트 공부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 있어? 아무 단어 하나 말해봐. 태연이 수열 파트에서 생각나는 단어는 시그마, 그치? 얘들아, 시그마의 개념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 수열의 극한이잖아. 따라서 수열에서 시그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이게 뭐였더라? 이거 모르면 이거 1번 문제 풀 수 없어. 너 했지? 자, 건우 시그마 K가 뭐더라? N분의 N-1분의 세빈이 시그마 K는 뭐지? 2분의 아 맞다. 2분의 와, 나 진짜 일반 반들에서 이거 맞추는 애 처음 봤어. 아니, 아무도 몰라, 시그마 K를. 얘들 시험 어떻게 봤어? 수원 때? 응? 괜찮지? 알겠지? 건우 설득할 기회를 줄게. 시그마 K 적은 뭐지? 6분의 6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1 2n 플러스 2N 플러스 1 되겠지. 태양이 이거 보는데 이건 안 해?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너무 어쨌든. 쉬워서 까먹었어. 아, 너무 쉬워서 까먹었다. 자, 시그마의 K. K 세종 뭐였을까? 이거 모르는 좀 많이 있더라고. K 세종만 안 배웠어, 그치? 근데 K 세종까지 배웠거든? 그래, 대답해봐. 시그마 K 세종만? 2분의 2분의 n 곱하기 N 곱하기 1의 제곱. 전체 제곱이 되지. 얘의 제곱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빨리 써놔. 수열 파트니까 당연히 이런 개념가 나와요. 잘 쓰시고 다 썼으면 지금부터 1번을 풀게. 잘 써. 이거 혹시 있어? 공용과 취미 일치한다. 아, 조합하는 거야 혹시? 아니 이게 수념이 아니구나. 공용과 취향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지. 얘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래서 총 2의 5제곱까지가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싹 다 A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치역은 얘도 공용은 얘구나. 일치하지 않아. 얘들 싹 다 여기로 갈 수 있지.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바이브에서 701호랑 702호 문제 기억나지? 그 문제도 전체에서 두 개를 빼줬잖아. 그건 똑같은 개념이야. 저는 질문 있어요. 뭔데? 저 이거 모르겠어요. 같이 할 거야 지금? 저는 못 풀었어요. 너 이거 잠깐 듣고 있어. 같이 해야지. 자, 한다. 자, 쉬운 거부터 할게. 아우, 쉬운 거부터. 자, 서윤이. 이거 뭐지? 답이? 답이요? 이거 이지. 그 이유는 뭘까? 루트 N급. 루트 N급, 루트 N급지. 얘가 어떤 이거 유리하더라? 유리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유리하는 거야. 무한대 되면 무한대가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것은 유사값을 걷는데 루트 N분의 2루트 N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답이에요. 어렵지 않지? 초점 보기 좀 문제예요. 문제는 얘야. 1번. 자, 한다. 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최고차원 비교준 문제야. 위에는 4n제곱이 있고 밑에도 식을 정말 간단히 해줘야 되는데 이 식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시그마 문제가 된다. 우리 모든 수의 합은 다 시그마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K가 1부터 n까지 2k-1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그마 쪼개진다는 거 알죠? 시그마를 쪼개보니까 K가 1부터 n까지 2K랑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말해보자. 지금부터 이거의 값을 구하려고 해요. 이거 2 바깥으로 나오죠? 2 나오고 곱하기 시그마 K가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너희들 모르는 게 아니야. 공인해놓은 것을 잘 깨우도록 하세요. 알죠?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거 뭐지? n이지, 그치? 얘랑 곱한 값이 n이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어. 너 둘이 빼니까 얘는 약분되고 n제곱 더하기 n에서 얘를 빼니까 얘 값이 결국 n제곱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네요. 그쵸? 괜찮지? 위에는 몇 n제곱? 4n제곱. 그래서 답은 4가 될 것이다. 이해갔지? 자, 결국 시그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계산해서 문제 푸시오 문제. 얘들아, 보기 문제 잘 한번 풀어보고 서민이가 질문했던 뭐였지? 1-2번에 1번. 1번. 자, 이거 개차 수열 문제거든? 그래서 1-2번에 1번 잠깐만 봐봐. 그리고 이거 2번도 설명해 줄 테니까 2번 풀었어? 1번만 설명이야? 자, 1번 질문하는 거지. 자, 1번. 2-1번에 1번 설명하고 조금 풀 시간 줄게. 다음 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 수열의 극한을 구한다는 것은 리미트 a는 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a는 구한다고 봤을 때. 따라서 우리는 n번째 항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 n번째는 어떤 모양 그려질까? 자, 생각 대략해봐. 밑에 n번째는 어떤 모양 꼴이 나올까? 첫 번째는 밑에 분모 1이고 두 번째는 3역, 세 번째는 9, 네 번째는 16, 다섯 번째는 15 나왔어. n번째 항은 밑에 뭐 나오지? 그렇지, n제곱 나오겠지. 네, 성희가 질문한 건 아마 위에 분자 때문이야, 그치? 그 분자가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 1, 2, 3, 7, 11 등차 수열 아니고 등비 수열 또 나왔냐,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또 없는 건 아니란 말이지. 얘하고 얘 차이는 1이고 얘하고 얘 차이는 2며 얘하고 얘 차이는 3, 얘하고 얘 차이는 4 이렇게 나와서 아예 규칙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등차 수열은 아니고, 그치? 등차 수열은 등차가 일정한 거죠. 누가 비명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아주 쩡쩡한데? 자, 그래서 개차 수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기를. 봐봐, 얘들아. 첫 번째 A1은 1이지. 위에 있는 것만 본다면 A2에 대해서 잘 보니까 A2 2라고 쓸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에서 1만큼을 갖다. 요 1에서 한 칸을 갖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잖아요? 우리 A3 말이야. A3 값이 얼마 된 거 봤더니 그 값이 4야. 근데 4를 쓸 때 첫 번째 1서부터 꽁충꽁충 띄었다. 얼마만큼? 1하고 2만큼. 괜찮아? 괜찮지? 정말 괜찮은 거야? A4는 1부터 시작해서 A4 값이 7이 되는데 그 값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꽁충꽁충 띄었다는 소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n번째를 구할 단서를 얻었어. 나 이것의 n번째는 어떤 모양 꼴이 나올까? 뒤에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1 더하고 2 더하고 계속 더할 거야. 그렇지? 어디까지? 아니지. A까지 맞아? 봐봐. 두 번째는 1까지 더했고 세 번째는 2까지 더했으며 네 번째는 3까지 더했어. 그 이유는 이 수열이 껑충껑충 뛰는 횟수를 말하기 때문이야. 네 번째까지 세 번을 뛰고 다섯 번째까지 네 번을 뛰잖아. 그렇지? 말해봐. 마지막 건 뭐야? 이름이.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계산 방법을 알아. 자, 정리할게. 그래서 이 A이 뭐가 될까 봤더니 1에다가 더하기.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시그마로 표시할 수가 있다. K는 1부터 N이 아니라 4번 쓸까 돼요. K. 괜찮아?
정리하자. 1 더하기 이게 뭐였어? 원래 2분의 n-1이었잖아. 근데 여기 2분의 n 플러스 1이었잖아. 그치? 근데 n-1 있으면 n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n 플러스 1짜리 그 n에다가 n-1을 대입하니까 n 이건 주면 되겠다. 이거니? 괜찮아? 따라서 밑에는 n제곱 그 위에는 2분의 n제곱. 왜? 최고창만 비교해볼 거잖아, 그치? 맞아? 이거의 최고창은 2분의 n제곱이야. 맞죠? 이해했어? 현재 이건가? 그래서 이거 약분해보니까 이 값이 2n제곱분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얘들아,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을 아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최고창 비율 주면 되는 문제고 수열 문제야. 수원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수열 파트. 이해했을까? 괜찮지?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할까? 자, 밑에 너희들 고민해봐. 이거 구한다고 했지 않았지? 자, 그러면 당연히 n번장이 뭐가 나는지 추측해야 돼. 오늘 말해봐. 이것의 n번장에는 밑에가 어떻게 될까? 1부터 2 어디까지? n을 더한 것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어. 위에가 뭘까? 이번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거 알겠어. 뭐 나중에 계산 잘 할 거야. 위에는 봐봐.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로 끝나고 그 다음에 3, 4. 세 번째는 1, 2, 3, 4, 5 이렇게 나왔잖아. 네 번째는 1, 2, 3, 4에서 위에는 5, 6, 7, 8 이렇게 나왔어. n으로 끝났잖아. 그럼 이게 뭘까? 처음 시작이 n 플러스. 그렇지. n 플러스부터 시작하는 거야.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 마지막 뭘로 끝날까? 얘하고 얘 차이 몇 배? 2배 차이. 그래서 이것은 2n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이해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잘 계산해봐. 그래서 문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 자, 밑에부터 할까? 위에부터 할까? 밑에부터. 자, 밑에 이 말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야.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2분의 n 플러스 1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괜찮지? 근데 위에가 문제야. 야, 위에 어떻게 표시해야 돼? 시그마의 최대 단점은 밑에가 1부터 시작해야지 쓸 수 있는 거지. 시그마 k를. 여기는 n 플러스 1부터 시작하잖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1부터 2n까지. 와우. k가 1부터 2n까지. 그래서 빼기 1부터 n 플러스 1까지. n까지 되지? 그래야지 n 플러스 1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거 계산 싹 가능이지. 그리고 n 대신에 2n 대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서 최고창만 비교해서 문제가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 알겠어? n번장을 추측하고 그 n번장을 간단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시그마 대입이 사용된다. 그리고 최고창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값입니다. 정리해. 앞으로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넘어갈 테니까. 자, 답 9에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써보는 건 달라요. 여기끼리 또는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는 A 합 B 같은 느낌이거든.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A고 B를 빼지 않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R을 땡땡땡땡땡 그다가 M 이거 두 개지? 그렇지. 이거 두 개지? 땡땡땡땡 에다가 빼기 R끼리 이거 R을 M 이거 땡땡땡땡 이거 넣어서 R끼리 6타니까 이거 한 번에 넣었으면 좋은 거지. 나머지 써보니까
얘들아, 우리 선행을 할 때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이거 혼자 공부하면 노력이 2배가 되잖아. 너희들 강의도 안 보고 말이야, 그치? 선행할 때는 되도록 빠지지 말아요. 나왔어? 잘했네. 자, 대충 계산식은 잘 나오겠죠? 차율점 비교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 위에도 한번 잘 계산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등차수열이 나왔네. 등차수열. 우리 등차수열 일반항 A는 구해주면 되는 문제거든? 자, 이것도 까마운지 안 까지 보자. 일단 첫 장이 1이고 공차 6인 등차수열 일반항 뭘까? 1 1 n-1 D인데. 이거죠, 그쵸? 그치. 오케이. 계산해보니까 6의-5네? 그죠? 6의-5. 자,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근데 얘들아, 공차 6이라는 거는 6씩 커진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치? 제 n이 커질 때마다 6씩 커진대. 그 말 뜻이 6n이거든? 그치? 맞아? 근데 첫째 항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더해다 빼야 돼? 얼마? 5 정도 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등차수열 공식 혹시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공차 6이면 6씩 증가하는 거야. 6에 있는 거야. 첫 장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뭘 뺄지 더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생각. 집에서 꼭 풀어봐. A 알면 6이 Bn도 잘 표시할 수 있을 테고 A분의 Bn 초참 계속하고 있을 거야. 생각. 자, 예제 1번은 뭐 한다? 유리화 한다. 예제 2번 봅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유래해준 거 한 번만 합시다. 위에다 뭐 할 거야?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더하기 n 에다가 밑에서 똑같은 거 곱할 거죠? 그치. 근데 그 결과를 잘 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나와.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에 빼기 n제곱이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이것의 부호 반대되는 게 위아래 곱해졌으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더하기 n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것은 최고차원 기준 문제니까 유리화만 한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 n급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유리화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잘 계산하세요. 알았죠? 근데 그래도 2-1번 봐봐. 2-3번 안 하더라도 2-1번만 보자. 이거 뭐 할 거야? 요 놈이나 하나 풀고 넘어갈까? 요 놈? 이거 시그마 개념 사용되지, 그치? 요 안쪽이가 시그마 2K야. 요 안쪽이가 시그마 2K만 쓰이지, 그치? 잘 정리하면은 이거 루트 무슨 에 나오지? 얘도 루트 무슨 에 나올 테니까 유리화해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한 문제 한번 넣어봅시다. 자, 요거 2번만 해.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가. 지금 쓰다니. 요거 1, 1, 2, 3, 4. 이번 주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돌아갑니다. 봅시다. 1, 2, 3, 4. 짝수 번째 짝수가 뭐야? 이게 짝수가 오고, 짝수가 오고, 짝수가 오고, 짝수가 와야 되네. 그치? 짝수부터 먼저 쓰죠. 짝수는 먼저 배열할까? 짝수가 2, 2, 2, 4지, 그치? 2, 4를 여기다 배열할 거야. 그치? 이거 가지고 몇 가지야? 같은 거 적는 소리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과 1과
번째 배열하고 세 번째 배열하시면 돼요. 더 해야 될 거 곱해야 될 거.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윤이 맨 앞에 여기 루트 뭐 나왔어? 이거. n제곱 더하기 훌륭하고요. 이거는 뭐 나왔니? 번호 그거 뭐 나왔어? 문제 문제. 잘했네. 유리야 잘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끝. 넘겨. 아, 3번은 힌트만 줄 테니까 너희들 풀어. 위에 있잖아. 이거 3개짜리 유리야 못하지, 그치? 괜찮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하나 나눠갖고 얘를 해. 얘는 하나 뽑아서 여기에 붙여. 마이너스에. 그리고 마이너스에 하나 뽑아서 여기 붙이면 돼. 유리야 3번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각각 계산한다. 이해했어? 괜찮지? 간 거지? 뒤에. 3개나 있잖아, 이미. 근데 여기 3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뽑아서 여기다 하나씩 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번째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지? 계산 3번 하면 될 테니까 넘어갈게요. 넘겨. 넘겨. 자, 갑시다. 이세야. 되게 쉬운데? 자, 옆에 3-1번 보세요. 물어보자. 자, 세빈이 3-1번에 3번. 3번이야. A 얼마야? A는? 밑에는 1차인데 위에는 2차야. 이거 원래 들었으면 무한대 나왔어야 되거든. 그 말은 여기 1차면 위에도 1차가 된다는 소리지. 얘 얼마? 이건 사실 함수의 끝까지 나오는 문제죠. 봐봐. 밑에 1차인데 위에가 2차 됐다? 그럼 이거 무한대야, 그치? 근데 무한대가 아닌 4가 나왔다는 것은 위에도 1차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A 얼마? 그리고 얘가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0. 괜찮지? 그럼 B는 얼마지? 4이겠지? 괜찮지?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얘들아, 요 2번 뭐 할 거야? 유리화 하실 거죠, 그쵸? 유리화 해서 최고창 비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U 값이 2라는 거 이용해서 A 값이 뭔지 알 수도 있겠죠, 그쵸? 난 계산 안 해봤지만 너희들은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넘어가면 돼요? 괜찮죠? 너희들 어제 왔으면 좀 문제 풀 시간 줄 텐데 문제 안 왔잖아.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 번호. 이거 알파가 뭐니? 알파 뭘까? 1이지, 그치? 위에 최고차 1차잖아, 그치? 밑에 1차가 되셔야 돼요. 베타는 뭐지? 2지, 그치? 넘어갈게요. 넘어가. 자, 3-3번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자, 넘어가서 여기 4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그 칸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도 해. 그렇군. 함수의 칸은 좀 비슷하구나. 대신 시그마 같은 거 좀 나오는구나. 뭐 나중에 등비소열 같은 것도 나오겠죠. 자, 물어보자. 자, 소연이. 자, n분의 코사인 n세타야. 우리 코사인 특징을 알죠? 코사인은 주기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1000세타든 코사인 10,000세타든 그 값에 1을 넘지 못한다. 마이너스 1을 넘지도 못하지, 그치? 근데 밑에 엄청 커지네요. 이거 얼마? 0이다. 괜찮죠? 무한대분의 1조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0이라는 거 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번호. 밑에를 풀기 위해서 다섯 개의 정리 이름은 뭐죠? 아주 맛있는 정리인데. 네? 어? 사이값 정리? 살짝 정리가 맛있어요. 맛있는 종류요? 네. 샌드위치 정리?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지, 그렇지? 보면 자, 여기 리미트 이렇게 취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이지?
얘도 2지. 그럼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도 2가 된다. 라는 거는 알지? 샌드위치 정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샌드위치 정리를 처음 들어봤다고? 아니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게 뭐냐면 얘가 2로 가잖아? 극한 2지. 네. 얘는 어디로 가? 2요. 그럼 그 사이 있는 애들을 짜고 떼는 거잖아. 네. 얘도 2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지. 아, 마치 아. 샌드위치처럼 밑에 있는 햄이 이렇게 양쪽 사이에 깔려있는 거야. 그게 샌드위치 정리였어요. 근데 난 사실 이게 왜 샌드위치 정리인지 궁금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대. 아, 난 요즘 웃긴 게 진짜 하니까 샌드위치 백작이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대.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같아.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넘겨서 그 옆에 4-1번 저 유형 문제만 잠깐 보도록 할게. 우리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거든? 이거 0이에요, 그쵸?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밑에는 엄청 크잖아, 그치? 사실 좀 위로 올려 보낼 수 있죠? 앞이랑 똑같은 문제요. 이거 답 3이지, 그치? 자, 밑에만 보자. 사실 밑에도 금방 함수의 극한 초등학생들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보여? 얘 모양 좀 이상하네? 양배 나눠주는 거야. 뭘로? 요거 구하고 싶으니까 n 3-4n 나눠주시고요. 요거 구하고 싶으니까 n 3-4n 나눠주시고요. 얘도 n 3-4n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 구하는 값은 정확히 말하면 극한 값이잖아. 그치? 여기다 리미터 씌워준 거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도 리미터 씌워주면 되고 여기도 리미터 씌워주면 돼. 이것은 최우창을 보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알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문제 풀어보세요. 알았죠? 넘어갈까? 좀 한번 해볼까? 넘어갈까? 넘어가도 되겠어? 좋아.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한 수업 갔다 하고 사실 수열 파트는 그 다음에는 분비수열의 수렴과 발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좀 이따 그거 하도록 할게요. 그만하지, 그치?